사람은 십자인대가 끊어져도 이식 수술하면 되는데 왜 개는 뼈를 잘라야 하나요? 노견인데 수술해도 괜찮나요? 아직 잘 걷는 것 같은데 꼭 수술해야 하나요? 강아지 십자인대 파열 그냥 뒀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안녕하세요. 일산 스마트동물병원 박종현 수의사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십자인대 파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인대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를 이어주는 힘줄로 무릎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슬개골 탈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십자인대는 전십자인대와 후십자인대가 십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십자인대라고 하는데요. 이중 무릎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십자인대고, 전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경골, 정강이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끊어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아이가 다리를 쩔뚝이거나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니고요. 또 무릎 주변을 만졌을 때 아파하고 무릎 주변에 붓기가 느껴지면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슬개골 탈구도 뒷다리를 드는 거잖아요. 이걸 혹시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두 질환 모두 뒷다리를 불편해하는 건 맞는데, 슬개골 탈구는 간헐적인 파행을 보인다면 완전 파열은 지속적인 파행을 보이고 그쪽 다리로 체중 지지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분 파열은 슬개골 탈구와 비슷하게 간헐적인 파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출발할 때,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출발할 때 파행을 보이다가 걷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정상 보행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나 관절경 검사를 혹은 신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왜 생기느냐,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강아지는 TPA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TPA는 우리말로 풀자면 정강이뼈 고원각이라고 해석되는데, 설명하자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도가 수평에 가까우면 둘이 만날 때 허벅지뼈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정강이뼈는 그대로 있게 되죠. 하지만 강아지는 그 각도가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허벅지뼈는 뒤쪽의 경사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정강이뼈는 앞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난히 TPA가 높은 친구들은 전방 십자인대에 만성적인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어서 파열이 잘 일어날 수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착지할 때 큰 돌과 같은 것을 밟으면서 다리가 꺾였을 때,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어난다고 십자인대가 두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힘이 더 커지고, 체중이 많은 아이들이 파열이 일어났을 때 절뚝거리는 것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슬개골 탈구가 오래됐을 경우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오래되면 무릎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구조인 십자인대에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법은 파열의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파열의 정도가 심하다면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수술법으로는 인대 파열의 정도, 체중, 나이, 관절의 모양에 따라 수술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크게 인공인대를 삽입하는 방법과 뼈를 잘라서 맞추는 절골술이 있습니다. 낭회 고정술은 튼튼한 봉합사를 통해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연결시켜줘서 정강이뼈가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단점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봉합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봉합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멍이 커지면서 정강이뼈가 다시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골술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TW 방법은 절골술의 한 방법인데, 정강이뼈를 TPA 각도에 맞춰서 쐐기 모양으로 잘라서 결국 TPA가 5도에 가깝게 만들어준 수술 방법인데요. 이 수술 방법은 TPA가 많이 높은 경우 혹은 소형견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TPA로 방법이 있는데요. 경골을 반원형으로 잘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TPA를 수평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TPA로 수술 방법은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수술이고요. 저 수술을 위해서 정강이뼈를 반원형으로 자르기 위한 특수한 장비도 필요합니다.
CTW하고 TPA로라는 방법은 결국 뼈의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법인데요. TPA를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방 십자인대의 역할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는 수술법이에요. 뼈를 잘라서 붙이는 건데 움직일 때 아프지 않나요? 우선 뼈를 자른다는 게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제가 수술을 하고 느낀 바로는 3, 4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느끼는 통증은 많이 줄어들고요. 낭해 고정법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예후나 아이들의 컨디션이 빠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되면 그쪽 다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3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그쪽 다리를 보시기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뼈가 완전히 붙는 데는 최소 2~3달 정도 걸립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뼈를 깎으면 너무 큰 공사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인대를 대체하는 수술법에 한계가 있고 인대의 역할을 없애주는 수술을 하는 게 완벽한 치료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회복도 빠르고 절골술이 재발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살도 빼고 약도 먹으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운동 제한, 약물 치료,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그런 식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저는 정도라면 잘 걸을 때가 더 많으면 수술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부분 파열인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가급적 수술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자주 병원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등의 진단을 자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의 다리가 나빠지고 있는 방향인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 운동 치료 이런 것들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징후가 보인다면 서둘러 수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오래되면 반월판이라고 하는 무릎의 쿠션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점점 손상을 받게 되면서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절염이 남을 수 있어서 수술 후에도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십자인대 손상이 왔다면 그때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나이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마취전 검사를 자세히 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가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술해야겠죠. 얼마 전 저희 병원에서 전십자인대 파열로 절골술을 한 아이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아이는 체중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고요. 보호자분과 산책하는 와중에 큰 돌뿌리를 밟고 주저앉아서 아파해서 병원에 데려오셨어요. 그 아이도 나이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자세한 검사 후 수술했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통증만 없어지면 다리를 아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호자분께서 그걸 조절해 주셔야 하고요. 산책이나 운동 등은 2달 정도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높은 곳을 점프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시켜 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관리해 주셔야 해요. 한쪽 다리에 십자인대 질환이 생기면 반대쪽 다리에도 십자인대 손상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다리 검진이 필요해요. 그럼 한쪽 수술했으면 반대쪽 수술도 꼭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이들의 TPA는 한쪽이 높으면 반대쪽도 높고 많은 운동량은 한쪽 다리에만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쪽 다리에 십자인대 손상이 생기면 반대쪽에도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병원에 있었던 케이스 중에는 왼쪽 다리를 수술하고 아이가 2주가 지났는데 오른쪽 다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수술 전에는 멀쩡했던 오른쪽 다리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다리 수술한 이후에 3주 후에 오른쪽 다리도 수술을 같이 했어요. 토끼. 오늘은 강아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분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현 수의사였습니다.